일단 여러분들 우리 매입 쪽은 중요한 게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 뭐냐면 자 매입 쪽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반드시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 매입이냐 감가상각 자산 아닌 걸 매입했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사항. 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공제분만 입력해요. 받은 거 다 넣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는 일단 수취분이니까 받은 거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죠?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 공제분만 입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여기 화면 보실게요. 자, 화면이 중요합니다. 여기 절대 자의적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매입 쪽이 세금 계산서 여기는 수취분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받은 거 다 넣어 이 뜻이에요. 오케이? 받은 거 다 넣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했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자의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어떤 분도 이제 자의적 해석 가지고 틀렸었는데 저기 있어요. 그렇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예, 요거 감가상각 자산이냐 아니냐. 자, 그럼 해보자 매입 쪽. 자, 일단 매입 쪽에요. 여러분들 밑줄 세금 계산서 수취의 밑줄입니다. 그리고 매입의 밑줄. 보시자마자 다 집어넣어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보고 여러분 공제만 집어넣어야지 하는 수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진짜. 자, 해보죠. 자,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일반 매입이다라는 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매입이 그 조심하실게요. 우리가 공급가액이다라는 건 매입 쪽은 매입가액이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걸 확정신고 기간에 2억 5천만 원어치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2,500만 원을 부담했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일단 요 일반 매입 있잖아요. 요 일반 매입 어디다 몇 번에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번이 눈에 보이셔야 돼, 10번. 그래서 여기 10번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그죠? 그럼 10번에 금액 2억 5천, 세액 2,500만 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억 5천. 세액 2,500. 여기는 세액도 별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매입 쪽은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별표입니다. 매입의 두 번째 칸 별표. 여기 접대성 물품 매입. 여기 접대성 물품 매입. 딱 봐도 불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죠?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고, 접대는 감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접대를 별도의 언급 없으면 건물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죠? 해볼게요. 자, 뭐냐면, 내가 접대 목적으로 100만 원어치의 일반 매입을 한 거예요. 하고, 매입세액을 10만 원 부담했는데, 요게 이제 불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질문. 그러면, 여기 있는 100만 원하고 10만 원 있죠? 이거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넣어요, 안 넣어요? 그렇죠, 넣어요. 세금 계산서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넣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오키?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이거? 저도 10번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고 일반이잖아요. 맞죠? 자, 넣습니다. 그럼 여기 2억 5천만 원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고. 지금 연습이니까 한꺼번이 아니라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2억 5,100만 원, 2,510만 원.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가액이 2억 5,100만 원, 매입세 부담한 게 2,510만 원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근데 요 10번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불순물이라는 건 매입세 불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접대 목적 1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다시 어디에서 드러내야 되냐면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한 번 더 입력해서 불공제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이딴 짓을 해요? 라고 하면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했잖아. 세금 계산서 받으면 우리가 탈세, 매출자가 탈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다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게 매입세 공제받을 거 구하는 거거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 매입 안에 접대 목적 있잖아요. 불공제가 있으니까 16번에서 한 번 입력해서 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 거. 그럼 16번 클릭해 볼게요. 자, 16번 클릭하시면 아마 숫자가 쳐지긴 쳐지는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1시 방향 쪽 보시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금 계산서가 명세서가 50, 51, 5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엔 다 출제하냐? 아니에요. 50번만 출제합니다. 얘만 출제예요. 얘만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전액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있죠? 그렇죠? 그게 50번이에요. 50번. 아셨죠? 50번. 그리고 여기 51번은 공통매입세액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겸용사업자가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가 일부 불공제되는 거 있죠. 그걸 51번에다 입력하는 건데 세무입금 여태까지 뭐만 출제는 50번밖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50번에다가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과 10만 원을 한 번 더 입력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입력해 볼게요. 50번 입력을 해야 들어와요. 여기요. 여기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 계산서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액이 10만 원이 있다라고 잡아주시는 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야 본 서류인 16번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으면 오른쪽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16번에 반영됐죠? 여기 들어온 거 보이세요?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석하면 내가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이 총 요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총.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이 매입가액이 2억 5,100만 원, 세액이 2,510만 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금액이 100만 원, 세액이 10만 원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2,500만 원만큼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금 계산서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 시험 워낙 잘 내고 말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 다 집어넣고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다시 16번에 50번에서 한 번 더 입력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자, 거기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 내역의 세 번째 칸 있죠? 자, 거기 기계장치 매입 보이세요, 여러분들? 기계장치는 무슨 자산이에요? 그렇죠? 감가상각자산이죠?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매입했어요. 그럼 감가상각자산 매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장치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형수출 아니니까.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질문. 지금 요거 몇 번에 넣을까요? 지금 세 번째 기계장치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렇죠. 11번에 아마 11번 고정자산 매입이다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보이시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한 세금 계산서는 11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요. 되셨죠? 여기 11번에다가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 그리고 얘는 매입세 공제니까 불순물이 없죠? 불순물 없으니까 16번에서 제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는 네 번째 칸 볼게요. 네 번째 칸. 자, 네 번째 칸은 밑줄 줘.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 밑줄 치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았거든. 예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는 잘 받았어. 받았는데 예정신고 때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누락하면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렇죠? 왜냐면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됐으면 납부를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납부를 더 했으니까 불쌍한 놈인 거예요. 불쌍한 놈이니까 얘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를 뒤늦게 한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세금 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몇 번에 입력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12번이에요. 여기 12번.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이잖아, 일단. 그렇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신고 때 할 때 12번이 되는 거예요, 매입이니까. 그렇죠. 근데 12번의 입력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오른쪽 쳐다보셔야 돼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자, 12번.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 계산서 이 뜻이거든요. 38번에 가야지, 그러면. 오케이? 네,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 계산서면 38번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 계산서 아닌 건 39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시. 지금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 계산서가 아닌 매입세 공제액은 39번에 넣으시면 된다고요. 들리세요? 지금은 세금 계산서니까 38번이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내가 예정신고 때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신고 깜빡한 거예요. 근데 확정신고 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39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39번에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입력하면 39번으로 가요. 여기 명세서, 여기 명세서거든. 여기, 자, 보세요, 화면. 입력이 안 돼요. 여기다가 입력해. 여기로 들어가, 39번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8번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300만 원. 여긴 바로 가능해요, 입력이. 30만 원, 색.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에 두 번째 점 갈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의 밑줄입니다. 자, 얘는 왜 제가 밑줄 쳤냐라고 하면 일단 공제만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받은 거 다 집어넣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어요. 절대 불공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뭐 접대 목적이다라고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해보자.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로 일반 매입을 2,500만 원 했고, 세액을 250만 원 부담한 거예요. 250만 원. 그럼 얘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일반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고서 보시면 몇 번 입력해야 돼? 신용카드니까. 그렇죠? 14번. 그렇죠? 매입 쪽은 여기 파란색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파란색이고, 파란색이 여기 그 밖에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14번이 매입 쪽은요. 대신에 주의하실 건 공제되는 것만. 불공제가 되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14번에다가. 그래서 14번에 입력을 하는데 아마 14번도 숫자가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5시 방향이 5시 방향. 자, 5시 방향 가보시면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다 라고 해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신용카드 수령금액 명세서 값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매입이면 41번에, 감가상각자산 매입이면 42번에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일반 매입, 신용카드로 내가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2,500만 원어치 매입했고 세액 250만 원 부담. 몇 번에? 그렇죠. 41번에다가 매입세 공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별도 연구 없으면.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우리가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매입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500만 원과 250만 원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음, 25만 원. 됐죠? 요렇게 하면 알아서 14번으로 쭉 갑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볼게요. 두 번째 칸인데 두 번째 칸 별표입니다. 자, 사업무관 매입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뭐예요? 불공이에요, 불공. 불공제입니다. 입력, 얘는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알죠? 세금 계산서는 입력하고 불공해서 드러내는 거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입력해요. 알죠?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기 때문에 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불공제를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불공제니까 16번에 입력을 하세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 여러분 잡으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불공제 일단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것만 추려야 되니까 한 번 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만 입력합니다. 원래 자체가. 공제만 입력하니까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다는 건 제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거할 것도 없는데 불공에 왜 입력을 해? 그렇죠?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래서 따라오셔야 되고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제받지보다 16번은 뭐냐? 불순물 제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불공제라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한 번 더 16번에 입력해서 불순물 제거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만 입력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불공제 한 번 더 입력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요 200만 원 쌩 까야 됩니다. 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가 안 되니까 넣지도 말고 여기 불순물 없으니까 16번에도 안 넣는 거예요. 이걸 막 어떻게 하시려고 해. 막 뭐만 하면 넣어야지 이렇게. 큰일 나요. 여기에서 발표인 거예요. 알죠? 이거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비품을 500만 원어치 매입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50만 원 부담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비품은 무슨 자산이에요? 그렇죠.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 자산인데 별도의 언급 없으면 비품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감가상각 자산에서 불공제 있잖아요. 주로 업무용 승용차 많이 내요. 그래서 승용차가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근데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네, 신용카드인 거죠. 근데 그게 감가상각 자산 매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신고서 몇 번? 그렇죠. 42번. 여기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건 무조건 5시 방향 쪽에 입력해야 돼요. 그게 여기에 500만 원. 세액은 50만 원. 그렇죠? 요렇게요. 그래서 신용카드 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아닌 거.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 봅니다. 기타 자료. 기타 자료. 자, 기타 자료에 예정 신고 때 환급 못 받은 세액이 80만 원 있대요. 우리 예정 신고 때 환급 받지 못한 건 확정 신고 지나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서 보시면 몇 번에 혹시 예정 신고 미환급세 보이세요? 신고서 쪽에 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서를 보시면 여기 21번 쪽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금액란에 입력을 막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세액 쪽만 입력 가능해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은 21번 바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에다가 80만 원.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밑줄 좀 두 번째 점. 기타 자료 두 번째 점입니다. 자, 홈택스 밑줄, 전자신고 밑줄. 여러분들 전자신고나 홈택스 신고랑 같은 말입니다. 가끔씩 홈택스도 신고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전자신고한 10,000원 공제이고 10,000원. 10,000원 외워주셔야 돼요. 10,000원 입력하러 가셔야 되는데 가끔씩 전자신고했다라고 잘 하시거든요. 근데 홈택스로 신고했다라고 안 해요. 홈택스가 전자로 신고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한 게 아니라. 아셨죠? 그럼 이 10,000원을 어디다 입력하냐라고 하면 여기다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녹색? 여기 경감공제세액 보이세요? 경감공제세액 여기 녹색 보이시죠? 요거 이 녹색에서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요 19번밖에 없잖아요. 19번밖에 없죠? 그럼 19번을 클릭을 합니다. 어차피 법인은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 안 해도 돼요. 아마 해답에는 있어요. 해답에는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은 법인은 우리 저번에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법인은 신용카드 발급 거부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9번 쌩까요? 그래서 쌩까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자 19번 클릭해 보시면 이제 1시 방향 쪽 가볼게요. 1시 방향 쪽 가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여기입니다. 전자 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은 54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암기 하실 수 있죠? 암기. 자, 10,000원 입력하고요. 됐나요? 그래서 전자신고 나오면 10,000원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점, 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은 무시하고요. 뭐 요거는 의미 없으니까 네 번째 점 별표예요. 자, 네 번째 점의 별표. 자, 밑줄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며 밑줄 치시고. 그러면 이거 무슨 과소 신고냐면 일반 과소 신고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어저께 복습하신 분이면 일반 과소 신고는 세율이 몇 프로였죠? 가산세율이? 그렇죠. 우리가 과소 납부한 거 있잖아요.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 세액의 10% 외우실 수 있죠, 여러분들? 10% 외우셔야 돼, 반드시. 10%가 신고서에 없습니다, 이거. 응? 자, 그리고 밑줄입니다. 계속 쭉. 일기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은 24년 4월 25일이고, 확정 신고 납부일은 2024년 7월 23일이다까지 밑줄씩.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화면 좀 보실래요? 제가 왜 마지막에 했냐면 이게 좀 어려워서. 자, 화면에서 여기 좀 우리 아까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 있었죠? 요거 7번하고 12번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아무데나 7번 아니면 12번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아무데나? 자, 이거 해석이 중요해. 일단 이게 과소신고인지 과다신고인지 시험에서 안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최후 이게 중요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화면. 자, 내가 여기 요 세액 있죠? 요 세액. 요 세액 요 잘 보세요. 요 50만 원 있죠? 이 50만 원이 내가 예정 신고 때의 매출 세액입니다. 요 50만 원이. 그죠? 여기 내가 예정 신고 때 매출 세액이 5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요 30만 원 있죠? 내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 30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누락을 예정 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한 거죠.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될 애들인데 확정 신고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해야 돼요. 어떻게 검토하는 거냐면 내가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50만 원 있었고요. 내가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게 30만 원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세액 구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에서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 환급세액. 응? 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뿌리면 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세액. 됐죠? 그럼 얘는 납부세액이 나와요? 환급세액이 나와요? 납부세액.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50만 원 있었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게 3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의 납부세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만큼. 그래서 요 녹색에서 빨간색을 뺀 게 뭐냐면 예정신고 때에 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50만 원 있었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게 30만 원 있어서 예정신고 때 2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20만 원만큼의 세금을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언제 한 거예요? 확정신고 때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인 거예요. 예정 신고 때 20만 원만큼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돼버린 거잖아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20만 원 내 세금이 예정 신고 때 있었어. 근데 그때 신고 납부 안 하고 확정 신고 때 뒤늦게 납부한 거예요. 그럼 넌 나쁜 놈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녹색에서 빨간색을 녹색에서 빨간색을 뺐더니 플러스면 납부세액에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녹색에서 빨간색을 뺐더니 마이너스는 환급받을 세액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 납부하고 언제 환급받을 세액이냐면 예정신고 때. 당초에는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만큼이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차이인 20만 원만큼이 내가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했고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냐면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20만 원 언제 납부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7월 23일 날 납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만큼 이자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여기가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좀. 나올 때마다 할게요. 그래서 요 차이 나는 20만 원만큼이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했고 예정신고 때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을 납부하는 거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건드려 보죠. 자, 우리 가산세 입력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는 여러분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들 어려워요. 세무이급 하시는 분들은 가산세 진짜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였죠. 가산세 카? 카였어요. 카? 자, 카 클릭합니다. 카 클릭하시고 자, 그럼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예정 신고 때 2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잖아요. 그럼 과소 신고니까 여러분들 몇 번이 보이세요? 과소 신고. 그렇죠. 70일 아니면 72가 과소 신고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거기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다 말하고 맨 마지막 점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몇 번에 입력했나? 일반 과소 신고니까. 71번에. 맞죠? 그래서 71번에 내가 20만 원만큼의 세금을 예정 신고 때 과소 신고했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71번 일반 과소 신고. 알죠? 여기다가 20만 원. 자, 그리고 얘는 뒤쪽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10%를 곱한 게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그렇죠. 원칙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일단 적으시고. 근데 제가 어저께 맨 마지막에 뭐였었냐면 이렇게 신고 불성실이 들어가는 가산세는 뒤늦게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주면 가산세를 깎아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20만 원만큼은 4월 25일까지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 날 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고를 1개월은 늦게, 1개월은 초과했지만 3개월 이내에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몇 프로 가면? 기억나시는 분들 75% 깎아줘요. 그렇죠? 75% 깎아준다라는 건 75% 곱해요? 아니요. 25%를 곱한 것만 내라라는 거, 가산세를. 오케이? 그럼 여기에 25% 곱하면 5,000원이, 그죠? 5,000원, 5,000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0원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가산세거든. 요게 과소신고한 세액 20이지만 내 가산세는 5,000원이다라고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응? 다 못했는데 아직. 녹화 중이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요 20만 원만큼 납부를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에 한 거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20만 원만큼. 오케이? 오케이? 요 2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에 했잖아요. 납부를. 되셨어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 그럼 73번 적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신고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까 했잖아.
예정 신고 때 요걸 신고했었어야 되고 얘를 납부했었어야 돼. 근데 언제 했어? 확정 신고를 한 거니까 신고를 예정 신고 때 불성실하게 한 거잖아요. 그 납부를 언제 했었어요? 이거 얘를 예정 신고 때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애잖아요, 얘가. 근데 언제 했대요, 납부를? 저 7월 23일 날 했다. 마지막에 2024년 7월 23일 했다라고 했으니까 납부를 20만 원의 납부를 뒤늦게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신데? 20만 원. 2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납부를 늦게 한 거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무조건 71번하고 73번이 같이 가요. 원래 처음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했던 예정신고 누락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될 거예요. 가끔씩 예정신고 누락했다고 확정신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게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예정신고가 매출 들고 매입이 있으니까 그걸 뺀 거지만 네.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필요 없이 그냥 그거 그대로 네, 그렇죠. 그때 갖다 쓰면 되는 거고. 환급 수익이 있었다면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임명 안 하죠, 그때는. 그건 우리가 판단해. 됐죠? 그럼 여기다가 20만 원 입력할게요. 그래서 납부를 20만 원만큼의 세금을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에 한 거니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여기 73번에다 20만 원 잡을게요.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렇게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이 있다. 73번 입력하면 그럼 이 20만 원만큼의 세금은 언제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죠. 2024년 4월 25일 예정 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맞죠? 이때까지. 기한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납부는 언제 했어요? 그렇죠? 날짜. 그렇죠. 7월 23일 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4년 7월 23일 날 납부했다. 그러니까 89일을 뒤늦게 납부한 거예요. 이만큼 이자가 붙는 겁니다. 계산해주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확인 누르시면 네, 컴퓨터가 이게 1일치 이자가 0.02%거든요. 무시하세요. 그거 다 곱해줍니다. 알아서. 그렇죠? 얘는 납부지연, 신고불성실이 들어가는 가산세가 아니고 감면 없어요. 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얘 때문에 얘 화면. 요거 하고 쉴게요. 좀만 참아봐요. 뭐 있었어, 여기? 매출 자료. 매출 자료 맨 마지막 점 보세요. 매출 자료 맨 마지막 점. 직수출. 내가 직수출을 언제 했어요?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직수출을 했다라는 걸 신고했었어야 돼. 근데 언제 신고한 거예요? 확정신고 때. 맞죠? 확정신고 때 한 거니까 이 5천만 원만큼의 영세율 매출액도 우리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세율 사업자라고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매출액은 제때제때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얘는 예정 신고 때 5천만 원만큼 직수출했어요 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만큼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 불성실하게 한 거죠. 이것도 가세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세율 뭐라고 적혀져 있는 가산세 몇 번에 보여요? 응? 아니, 제 화면 말고. 여러분 화면에. 저 14번에 여기. 영세율, 과세 표준이 매출이에요. 영세율 매출액 얼마였지 방금 누락한 게? 5천이죠? 5천만 원만큼을 예정 신고 때 안 하고 확정 신고 한 거 신고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5천만 원만큼 넣을게요.
됐죠? 5천만 원만큼 넣어요. 그럼 여기 혹시 세율 보이세요? 0.5%인 거 이거 1000분의 5가 0.5%거든요.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곱해주는 거예요. 5천만 원에 영세율 매출은 네가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거에 0.5%를 때려요. 가산세를.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알아서 곱하니까. 그래서 너 예정 신고 때 영세율 매출 5천만 원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했네? 여기에 5%, 0.5% 때려버릴게. 됐다. 자, 근데 얘도 이름에 뭐 어떤 가산세 들어가요? 어떤 가산세? 이름에 뭐 들어가요? 신고? 불성시 들어가요. 짜증나 이게. 신고 불성시 들어가니까 얘도 똑같이 1개월은 초과했지만 3개월 이내에는 영세율 매출을 신고한 거잖아요. 응?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다 대비해야 돼. 그럼 얘도 원래 25만 원만큼 내야 되는데 그래도 1개월은 초과했지만 3개월 이내에 영세율 매출액 신고 그때라도 해줬으니까 75% 깎아줄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75% 깎아줘요. 이름에 신고 불성시 2개 붙잖아요. 여기. 플러스라뇨? 신고 불성시니까 감면이 들어가. 원래 25만 원만큼 내야 되는데 요 25만 원에 75%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25만 원에 25% 곱한 게 가산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곱하면 25만 원 곱하기 0.25 하면은 62,500원이에요. 62,500원. 25만 원에 다시 일찍 신고했으니까 그래도 3개월 이내는 했으니까 75% 깎아주겠다. 25%만 내라. 라고 해서 여기 62,5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 비교하실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신고 불성실은 여기 가산세율이 없잖아요. 가산세율이 없으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게 원래 가산세였어요. 2만 원. 오케이?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영세율은요. 여기 어차피 0.5% 곱하잖아요, 지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고 불성실이 20만 원의 10%인 2만 원을 냈었어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는 신고했으니까 75% 깎아준 5천 원만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거? 근데 여기는 네가 영세율 매출액 5천만 원만큼 늦게 신고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 0.5% 곱하면 아까 25만 원만큼 냈었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했으니까 75% 깎아줄게. 그래서 62,500원만 내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산세가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초반에 하시면. 네? 영세율은 납부가 없죠. 영세율은 납부는 없어서 납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영세율 납부는 없어. 납부는 없지만 신고는 제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세율도 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 써야 돼. 제때 해야 되거든. 이건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에요. 저랑 이렇게 씨름해봤자 좀 지금은